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유한어 2에는 이상택의 노모와 딸이 가스 폭발로 사망하며 끝이 났는데요. 예고편을 봤을 때 가스 폭발로 죽은 게 이상택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택의 노모와 딸이 무고하게 희생당해 버렸더라고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송판호의 거짓말은 도대체 몇 명이 희생돼야 끝이 나는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유한어 1, 2회에 숨겨져 있는 연출적 의미를 해석하겠습니다. 송판호가 폐차장에 가서 헤드라이트를 가져왔을 때 화면 하단 구석에 있던 거미줄과 거미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유한어에서는 송판호를 비출 때 의도적으로 거미줄과 거미를 함께 보여주는 장면이 많았는데요. 전 이 연출이 거짓말이라는 거미줄의 덫에 걸린 송판호를 보여주고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하나의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는 거미줄처럼 얽히고 설킨 수많은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하고 거짓말의 거미줄은 촘촘히 엮일수록 더욱더 강해져서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지기에 결국 그 거짓말의 거미줄에 걸리는 건 거짓말을 만들어낸 나 자신이 돼버리죠. 거짓말의 거미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거미줄을 송두리째 뜯어내야 하는데 그거 아시죠? 거미줄은 뜯어져도 거미줄에 덫에 걸렸던 잠자리는 결국 거미줄의 아미노산 때문에 날지 못하게 됩니다. 즉 송판호가 이 사건을 완전히 덮는다고 해도 예전에 존경받는 판사님으로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송판호는 매일 아침마다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잠을 깨고 아침을 시작합니다. 오디오북 PPL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장면은 송판호의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잠을 깨고 식사를 하고 출근 준비를 하는 송판호의 행동은 판사로서 살아온 규칙적인 삶을 잘 표현했으며 아침 햇살을 바라보는 송판호의 눈빛에는 판사로서 살아온 무거운 무게감이 담겨 있었죠. 또한 송판호가 듣던 책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인데요. 왜 제작진은 수도 없이 많은 책 중에서 변신을 골랐을까요? 그 이유는 변신의 주인공이 송판호와 닮아있기 때문이죠. 변신의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가족을 위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출근을 하는 고달픈 생활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불안한 꿈에서 깨어난 그레고르는 자신이 한 마리의 흉측한 갑충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루아침에 인간에서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는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측면에서 아들을 위해 신념을 버린 송판호를 비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한 걸 안 직후에도 자신이 벌레로 변한 것보다는 출근을 더 걱정하는데요.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이는 송판호가 아들을 지키기 위한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판사로서의 신념을 지키는 것보다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매몰되어 끝도 없는 거짓말을 시작하게 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송판호는 아들의 죄를 은폐하고 조작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이상택에 의해 차량이 발견되자 정의화에게 자신이 김상현을 죽인 뺑소니 범이라고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이는 벌레가 되어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 했던 변신의 주인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송판호의 최후는 그레고르의 최후와 비슷할 것 같은데요. 그레고르의 가족들은 벌레로 변한 그를 한낱 독충으로 간주하고 그레고르를 위협하며 방에 가둡니다. 벌레가 된 그레고르는 점점 인간성을 잃어가며 가족에게 소외된 채 절망과 고독을 느끼죠. 또한 누이 동생은 벌레를 더 이상 오빠가 아니라며 벌레를 없앨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모를 설득하고 결국 그레고르는 아버지가 던진 사과에 맞아 심한 상처를 입고 뻣뻣해진 모습으로 발견되어 죽은 그레고르를 본 아버지는 이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야겠다며 성호를 긋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을 비우고 전차를 타고 이사를 가며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는 악마가 되어 아들을 지키기로 결정한 송판호가 인간성을 잃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변해갈지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호영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죄를 지은 아버지에게 감사함을 느끼기보다는 죄송함을 느끼고 있어요.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이런 죄송한 마음은 아버지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죄를 지을 때마다 죄책감과 섞이며 부담감과 환멸로 다가올 거예요.
그레고르의 가족들이 벌레로 변한 그를 혐오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던 것처럼요. 호영의 죄를 덮는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늘어나고 송파노까지 범죄에 가담하게 되면서 송파노는 진실을 덮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과 점점 멀어지며 더 깊은 고독과 절망에 빠져들겠죠. 유한어 1에서 제작진은 딱 한 줄의 대사로 김강원이라는 캐릭터를 설명했습니다. 바로 소장님 좋은 사람이잖아요 인데요. 교도소장이 회장님 덕분에 승진했다며 감사 인사를 하자 김강원은 소장님 좋은 사람이잖아요 라는 말로 소장을 도운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즉 김강원은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대접을, 나쁜 사람에게는 나쁜 대접을 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사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에 아들을 죽이고 사고 현장에서 사라진 뺑소니범에 대한 김강원의 복수는 잔혹해질 수밖에 없겠죠. 만약 호영이가 사고 직후 바로 119에 신고를 하고 창원이 병원으로 옮겨진 후 사망했다면 김강원의 분노는 지금보다는 덜했을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고작 5년형을 받게 되는 현실에 분노했겠지만 김강원은 선대와 달리 법을 지키며 살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유한우는 1회에서 송판호라는 캐릭터를 설명하기 위해 우원미래건설의 재판을 보여줬습니다. 송판호는 어떤 사건이든 그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판결이 많이 달라진다며 어느 지점을 핵심 관점으로 놓고 바라보느냐가 재판부의 가장 큰 고민이라고 했는데요. 송판호는 하루 일당 13만 원을 벌기 위해 중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의 희망을 지키는 관점으로 선고를 하겠다고 했고 선고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 관점을 논하는 이 장면이 유한어 제작진들이 시청자들에게 던진 질문 같더라고요. 유한의 이 드라마 또한 어느 지점을 핵심 관점으로 놓고 바라보냐에 따라 캐릭터들을 응원할 수도 파멸하길 원할 수도 있겠죠. 정의와 부정의 갈림길에서 각자의 아들들을 위해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아버지들,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아버지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길 시청자들은 응원할 수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한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아들들이 아버지들의 선택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관점으로 본다면 유한어가 전혀 다른 결로 느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유한어를 보시겠어요? 송판호는 송호영이 사건 당시를 복귀하며 남겼던 타임라인에 따라 은밀하게 움직이며 사고의 흔적을 하나씩 제거해 갔습니다. 송판호는 호영이 펑크난 타이어를 고쳤던 카센터에 가서 CCTV 기록을 삭제한 후 호영에게 아직 남아있는 게 하나 있다며 조금이라도 단서가 발견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끝까지 아니라고 잡아떼야 한다고 정신교육을 시켰죠. 이때 카메라는 자동차 사이드미러 안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잡았습니다. 뭔가 앵글이 불안해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지만 전 사이드미러의 특성, 사물이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를 노린 카메라 앵글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장면은 송판호가 모든 증거들을 다 없앴다고 생각한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상택이 가져간 차량이 너무 금방 발견되면서 송판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빨리, 훨씬 크게 사건은 터져버렸죠. 즉, 완벽하게 사건을 덮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상한 것보다 더 빨리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걸 의미한 게 아닐까 싶어요. 성공개된 3, 4회를 보니 사회가 아주 미쳤더라고요.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